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찰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했을 때 물체가 5m/s에 빠르기로 간다 그러면 얘는 누가 만지지 않는 이상 얘는 영원히 5m/s로 간다고 했고, 그 법칙을 우리가 관성의 법칙 그랬지. 이러한 성질의 관성이라고 했고, 그거의 그거의 그걸 쓰리지. 우리 뉴턴 제일법칙, 관성의 법칙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상 이렇게 5m/s를 계속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지. 그거는 바로 이 물체와 이 표면 사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저항력, 그게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5m/s, 4m/s에서 결국 얘가 정지 이렇게 한다고 했다. 자, 그래서 얘가 뉴턴 제일법칙이 성립하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그거는 마찰력 때문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편의상 모든 문제에서 마찰력을 지금 없다고 무시했는데, 근데 실제상은 우리가 마찰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마찰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마찰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고,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 문제에서 마찰이라는 게 나온 이상. 자, 그래서 마찰이란 건 바로 뭐냐?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려고 하는데 걔를 이제 방해하는 힘, 저항하는 힘이지. 걔를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대로 F, 소문자 F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F 쓴 다음에 소문자 F를 이렇게 작은 글씨로 밑에다가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지. 자, 요게 있으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 이제 아는 거야? 마찰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항상 어느 방향? 반대 방향에 작용하지.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왼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이제 항상 이 둘 물체 표면 사이에 접촉면에서 발생해. 그러니까 이제 물체를 내가 오른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려고 해. 그럼 이 물체와 이 책상이 만나는 요 접촉면이 있지. 요 면이 있지. 요 면에서 발생한다는 거지. 그 마찰력이란. 얘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이 있는데, 이 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물체의 박스의 요 원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책상에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겠지. 그 원자들이 결합들이 단단하게 이렇게 맺어져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세게 이 결합들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물체를 엄청나게 큰 힘을 가해서 이 원자의 결합들을 깨트려서 마찰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의 실제 원인은 이 닿는 면에서 이 원자와 원자의 결합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합을 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마찰을 깨트린다, 마찰을 극복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마찰력은 이제 표면의 거침, 얘를 이제 우리가 뮤라고 해. 뮤라고 부르고, 이 뮤와 그 다음에 표면을 누르는 힘, 자, 수직항력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면을 누르는 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뮤와 FN의 비례를 한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FF는 뮤 곱하기 수직항력 이렇게 불러. 자, 참고로 이 뮤라는 거는 이제 표면의 거침을 말을 하는데, 얘는 마찰 계수, 단위가 없어. 자,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FN은 수직항력은 뉴턴의 단위를 쓰지. 그래서 마찰력은 바로 뉴턴의 단위를 쓰게 되는 거야. 얘는 단위가 없고.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굉장히 이제 명심해야 되고 중요하고 이제 오류로 이제 실수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FN이 우리가 벡터라고 알고 있잖아. 그리고 마찰도 우리가 벡터라고 알고 있잖아. 힘은 벡터니까. 그래서 이 수직항력과 마찰력의 방향이 같다고 생각해. 근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왜냐면 이 식 있잖아. 얘는 벡터 방정식이 아니거든. 얘는 그냥 이 마찰력을 계산하는 식이지, 이거 분명히 벡터식이 아니다. 그래서 수직항력 방향과 마찰의 방향은 꼭 같지 않다. 그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줘.
자, 그래서 어쨌든 마찰력은 이제 거침과 표면을 누르는 힘에 비례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침에 비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아이스에서 걸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아스팔트에서 걸어가는 거를 예를 들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이스에서 걸어가는 거는 거침이 뮤라는 게 굉장히 작을 거고 아스팔트는 거침이 크기 때문에 뮤가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걷기가 쉬워? 아이스가 당연히 걷기가 쉽겠지. 따라서 얘의 마찰은 어떻게 된다? 작다. 그리고 아스팔트에 걸어가는 건 얘보다 힘드니까 마찰이 그만큼 클 거지.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뮤와 F는 어떤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 비례 관계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뮤와 F는 비례 관계고 이렇게 이 식에 포함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면에 누르는 힘 수직항력에 비례를 하는데 자, 예시를 이렇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책을 그냥 놓는 거랑 그러면 이제 마찰은 여기에 작용하는 거지. 요 표면 요 사이에 요 접촉면에 마찰은 여기에 작용하는 거지. 그러면 이 책을 그냥 아무것도 간섭 없이 그냥 가만히 놓여 있는 거랑 이렇게 내가 꾹 하고 이렇게 눌렀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어. 뭐가? 얘가 움직이는. 오른쪽으로 똑같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야. 자, 얘가 힘들까? 얘가 힘들까? 당연히 얘가 힘들겠지. 얘가 수직항력, 표면에 누르는 하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마찰은 그만큼 클 거야.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수직항력이 작고 그리고 마찰은 그만큼 적겠지. 왜냐면 얘보다는 움직이기 쉬울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수직항력과 마찰력은 비례 관계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식으로 와서 마찰력은 누구와 누구에게 비례할 수밖에 없다. 거침과 누르는 힘에 클수록 비례를 한다. 거칠수록 그리고 누르는 힘이 클수록 마찰은 더 세진다. 운동을 더 방해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마찰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얘가 물체가 정지하냐 운동하냐에 따라서 정지 마찰, 운동 마찰 이렇게 구분이 돼. 자, 그래서 정지 마찰은 당연히 물체를 밀어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그때 작용하는 마찰은 우리가 정지 마찰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리고 물체가 움직여도 마찰이 작용해. 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여도 마찰은 여전히 작용해. 그때 마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운동 마찰 이렇게 불러. 그리고 정지 마찰과 운동 마찰의 가운데 있는 애가 뭐냐면 최대 정지 마찰이야. 얘는 정지할 수 있는 정지 마찰 중에서 최대의 범위를 도달했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을 불러. 그래서 그 정지 마찰에 이제 오른쪽에 뭐가 붙었다는 거 알 수 있어? 넥스라는 단어가 붙은 거지. 그러니까 정지 마찰 중에 가장 큰 정지 마찰, fx. 그래서 이 정지 마찰과 최대 정지 마찰은 정지 상태일 때 마찰을 말을 하고 그리고 얘만 이제 운동할 때 작용하는 방해하는 힘, 운동 마찰이 작용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뮤가 우리가 표면의 거침이라고 했지. 자,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 최대 정지 마찰, 그러니까 운동 마찰에서 최대 정지 마찰은 정지 마찰 계수 뮤S를 쓰고 운동 마찰일 때는 이제 운동 마찰 계수 뮤K를 써. 그리고 뮤S랑 뮤K는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이 정지 마찰, 최대 정지 운동 마찰력을 이제 세 가지로 예시로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여자애가 이제 50N의 힘으로 이 캐리네를 밀었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무슨 마찰이 작용한다고? 정지에 있기 때문에 정지 마찰이 작용한다고. 그리고 이 운동 방해하는 왼쪽에 FS 이렇게 써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벡터 F는 MA를 다시 연상을 해보면 FX에 작용하는 힘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 오른쪽에 내가 미는 힘 FP, 그 다음에 운동 방해하는 마찰력 FX. 자, 지금 어떤 상태라고? 정지에 있기 때문에
는 뭐가 와야 된다? 0이 와야 된다. 자,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미는 힘과 마찰력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정지 마찰은 같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언제 그렇다고? 정지했을 때. 밀어도 움직이잖아. 정지해 있을 때, 정지 상태일 때 미는 힘과 그리고 정지 마찰력은 같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50N으로 밀었다고 했으니까 정지 마찰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50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더 가해서 밀었어. 그래서 51N으로 밀었어. 그래도 정지 마찰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51N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이퀄 관계다. 이퀄. 같다 그 관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1N으로 밀어도 움직이지 않아서 친구를 동반해서 더 큰 힘으로 캐비넷을 밀었어. 그래서 얘를 60N으로 밀었다고 해보자. 51N, 52, 53, 54에서 쭉 증가해서 60N까지 밀었어. 그랬더니 걔가 어떤 조짐을 보이냐? 움직이기 바로 시작하려는 그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걔가 어떤 마찰이다? 정지할 수 있는 최대의 정지 마찰을 도달했다 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 자, 하지만 이때도 어떤 상태라고? 정지 상태라고. 정지. 자, 따라서 요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최대 정지 마찰이니까 여기다가 맥스 쓰는 거 꼭 기억을 해줘. fx가 아니라 이때는 정지할 수 있는 최대 정지를 도달했기 때문에 fx 맥스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60N 밀었을 때 그때 최대 정지 마찰 fx 맥스 이렇게 작용하는 거지. 자, 그때 우리는 이제 마찰력의 식을 어떻게 쓰냐면 µs 곱하기 n. 이때 바로 마찰력을 식을 쓰는 거야. 자, 조심해야 돼. 정지 마찰력일 때 µsn이 아니야.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해줄게. 정지 마찰일 때 얘가 µsn을 쓰면 안 돼. 이때는 µsn을 쓰는 게 아니다. 언제 µsn을 쓰라고? 최대로 정지할 수 있는데 최대로 정지할 때 그때 우리가 µs 곱하기 n을 쓴다고. 자, 그래서 x 매스 썼지 여기다가. 근데 여기 x 맥스 쓰지 않는 거 꼭 기억을 해줘. 얘는 매스 쓰지 않는다. 여기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지만 하지만 얘는 정지 마찰 계수를 써준다. 정지 마찰 계수를 써준다. 이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60N으로 가해도 얘는 어떤 상태라고? 정지 상태라고.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식을 써보자. 시그마 fx는 미는 힘 60N 오른쪽 그 다음에 정지 최대 정지 마찰 fx 맥스는 어떻다? 정지에 있다 해서 는 0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fp 미는 힘과 그 다음에 최대 정지 마찰이 같아 버린다. 같다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때 바로 우리가 무슨 식을 쓴다고? 이거 중요한 거. 이때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은 µs 곱하기 n 수직항력. 요렇게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야. 움직이기 시작 직전에는. 따라서 이때 60N을 가했으니까 최대 정지 마찰도 60N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60N에서 조금만 더 힘을 더 가했어. 60N으로 이상으로 가한 거지. 60N이 아니라 이번에는 61N으로 가했더니 얘가 움직였어. 그러니까 60N 이상, 60.5N, 60.1N 상관없이 60N보다 더 큰 힘으로 조금만 더 힘으로 가했다고 해봐. 그러면 걔가 움직였어. 이때 작용하는 마찰은 뭐라고? 운동하니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왼쪽 방향에 운동 마찰력 FK가 작용한다. 자, 그때 운동 마찰력의 식은 어떻게 된다고?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 마찰 계수 µK를 써준다. µK 곱하기 N. 자, 이때는 내가 미는 힘과 운동 마찰력이 같다, 같지 않다? 같지가 않다. 61N이 운동 마찰력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똑같이 정리를 하자면 시그마 fx는 오른쪽으로 미는 힘 fp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운동 마찰력 fk.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움직이는 상태라고.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0이다 아니다? 얘가 0이 아니지. 시그마 f는 0이 아니지. 그리고 뉴턴 제2법칙 M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식에 따라서 가속도가 0이면은 등속도 운동할 거고 가속도가 있으면 이제 얘는 가속하는 운동을 하는 거지. 캐비넷이.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쭉 정리를 할게. 자, 이 두 가지 상황, 얘는 어떤 상태다? 둘 다 정지 상태야. 다만 차이점은 얘는 정지할 수 있는 정지 중에서 최대한의 정지 한 개를 도달한 거야. 여기서. 가장 큰 정지를 도달하고 그리고 이제 얘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미는 힘이 얘보다 60N보다 커지면은 그때 얘가 움직인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최대 정지 마찰력, 이 fx max는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 미는 힘이 fx max보다 작다. 최대 정지 마찰이 이제 아까 60N이라고 했지. 60N보다 작아. 그러면 어떤 상태? 정지 상태. 정지 마찰이 작용하는 상태. 그리고 미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보다 커. 그러면 60N보다 커. 그러면 무슨 상태라고? 얘를 운동 상태라고. 운동 상태라고. 이 C 같은 경우가 되고 얘는 A 같은 경우가 된다. 누구를 기준으로? 최대 정지 마찰력 얘를 기준으로 미는 힘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정지 마찰, 운동 마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 와서 이제 얘가 오른쪽 좌표가 이제 X축 좌표가 미는 힘이고 이제 Y축 좌표가 마찰이야. 마찰 그 다음에 미는 힘. 자, 그러면 미는 힘을 쭉 해서 어디까지 아까 최대 정지 마찰이 어디까지 몇 뉴턴이라고? 60N이라고. 그럼 60N까지 내가 밀었어. 그때는 어떤 상태야? 0N에서 60N까지 밀어도 이때 A, B는 어떤 상태라고? 정지 상태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최대 정지 마찰을 도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B 상태, 요 점이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60N을 가했을 때 이때만 최대 정지 마찰이야. 그 전까지 영역은 무슨 영역? 정지 마찰 영역. 그 다음에 60N보다 더 큰 힘으로 밀었어. 60N보다 61N, 62N 밀었지. 그때는 어떤 마찰 영역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동 마찰, C 영역이라고. 운동 마찰의 영역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기준점은 바로 여기 60N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적게 힘을 가하면 정지 마찰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얘보다 큰 힘으로 밀면 운동 마찰 영역. 이번에는 이제 1000N이 상자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300N의 힘을 이제 수평 방향으로 밀었어. 그때 이제 주어진 거는 오직 정지 마찰 계수만 주어진 거야. 뮤 S는 0.5. 자, 우리가 뮤 S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고? 바로 최대 정지 마찰을 알 수가 있다고 했지. 이거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어. 혼동이 되기 쉽거든. 뮤 S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우리는 최대 정지 마찰력 구할 수가 있다. 걔는 이제 식이 우리가 뮤 S 곱하기 N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직 항력만 알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mg가 1000N.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위로 누르거나 아니면 얘를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300N 이렇게 가해졌고 그 다음에 얘를 위로 떠받치는 수직항력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요 상황에서는 있잖아.
자, 우리가 항상 중력이랑 수직항력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누르는 힘이 이렇게 있을 때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같지가 않거든. 그거를 주의를 해줘. 얘는 이제 수직항력은 1000N 이렇게 작용하지. 자, 그럼 이제 수직항력을 아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 정지 마찰 계산할 수 있어. 0.5 곱하기 1000N 하니까 얘는 이제 500N 나오지.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최대 정지 마찰력을 500N을 구했는데 그럼 얘가 말해주는 것은 외력이 미는 힘이 얘가 500N을 넘어야지만 얘가 운동 상태이고 그때 작용하는 마찰은 바로 운동 마찰 작용하는 거지. 운동 마찰 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외력이 500N을 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무슨 상태라고? 얘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Fx, 정지 마찰이 작용한다. 정지 마찰. 자,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300N의 힘을 가했다고 했어. 따라서 얘는 지금 어디에 포함돼? 여기에 포함되지. 그러니까 500N을 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태다? 정지 상태이고 그때 작용하는 마찰은 정지 마찰력이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 얼마? 그때 우리가 항상 정지이기 때문에 미는 힘과 정지 마찰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300N이라고 했지.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슬라이드로 했을 때 어떻게 나타냈냐면 시그마 fx는 미는 힘 fp 그 다음에 정지 마찰 fs 해서 얘는 정지하기 때문에 는 0 이렇게 됐지. 따라서 왼쪽에 fs 몇 뉴튼? 300N 이렇게 작용한다고. 그래서 300N 빼기 300N은 0 해서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자,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이거를 알아도. 항상 얘가 지금 정지했냐 운동하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냐 넘지 않냐에 따라서 운동하냐 정지하냐 구분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상자와 바닥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가 0.5야.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μs가 0.5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50N이니까 이제 중력에 작용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미는 힘 FP가 20N. 그때 이제 또 물어보는 거는 정지 마찰력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지 마찰 계수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고? μs를 통해서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fx의 매스는 μs 곱하기 수직항력 n 이렇게 된다고 했지. 따라서 μs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항력만 알면은 이제 얘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면 위에 놓여져 있고 중력이 무게가 50N 그 다음에 미는 힘 FP가 20N 그 다음에 위로 수직항력 얼마다? 얘는 지금 위아래 딱 두 개밖에 작용하지 않지.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같다 해서 수직항력은 지금 50N이 된 거지. 자, 얘를 아니까 이제 뭐를 구할 수가 있어? 최대 정지 마찰을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μs 0.5 곱하기 50N 해서 얼마? 25N 나오지. 25N. 따라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이기 때문에 25N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걸 통해서 뭐를 파악할 수 있다? 물체가 운동하냐 정지하냐를 파악할 수가 있다. 자, 미는 힘, 자, 외력이 이거를 통해서 정리를 또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통해서 외력이 25N보다 더 커. 그러면 무슨 얘는 운동하고 그때 작용하는 마찰은 운동 마찰력 FK가 작용한다. 운동 마찰. 자, 근데 외력이 내가 미는 힘이 25N 최대 정지 마찰에 도달하지 않았어. 그거보다 적어. 따라서 그때는 정지하고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지. 정지 마찰이 작용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은 얘가 20뉴턴의 외력이야. 20뉴턴으로 작용했어. 그러니까 어디다 얘는 지금 정지 마찰 영역이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이제 왼쪽에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바로 정지 마찰 Fx가 작용하고 걔는 이제 누구의 정지하기 때문에 외력과 크기가 똑같은 힘 20뉴턴이 작용하는 거지. 정지 마찰력 20뉴턴이 작용한다. 그래서 20뉴턴 빼기 20뉴턴 하면 0뉴턴이니까 얘는 정지. 그래서 시그마 fx는 0이니까 얘는 정지 상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정지 마찰력은 20뉴턴. 자, 그래서 지금 했던 거를 그래프로 한 번만 다시 요약을 해볼게. 얘가 이제 y축이 마찰력이고 x축이 외력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이제 꼭대기에 도달하는 게 바로 최대 정지 마찰이라고 했지. 걔가 지금 25뉴턴이야. 따라서 0뉴턴에서 25뉴턴까지의 외력을 발휘해. 그러면 무슨 상태라고? 정지 상태이고 그때 마찰은 정지 마찰이다. 25뉴턴보다 더 크게 밀어. 그러면 그때 영역은 바로 운동 마찰 영역이 된다. 그래서 운동 되지. 그리고 그 기준점, 정지랑 운동을 나누는 기준점은 요 점이 바로 최대 정지 마찰 fx max에 따라 달려 있다.